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그죠? 이론적인 부분을 다 한 번에 다 살펴봤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실습을 해가면서 레이아웃을 위한 스타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다가 폴더를 역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만들기 하고, 자, 8장이 되겠죠. 8장 하고, 아웃이죠. 아웃을 위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한번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시 파일 만들기 해도 되지만 컨트롤 N을 눌러 보시면 되고, 지난 장들은 제가 전부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파일 닫기 하고 닫아주고요.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레이아웃을 위한 스타일 해서 ex01.html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자, 느낌표하고 탭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박스 모델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박스 모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거를 KO로 아이고, 에러가 됐나요? 네, KO로 바꿔주시고. 자, 먼저, 여기에 구성할 내용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id 선택자를 하나 줄 겁니다. 그래서 박스 1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바로 닫아서 div 태그 해서 영역을 잡아먹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d2라고 이렇게 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CSS를 주느냐에 따라서 width와 height 그리고 width와 뭐 그런 것들의 등등의 스타일을 한번 주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하죠. 해서 먼저 id 선택자니까 샵 하고 박스 1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자, width라는 속성을 한번 200픽셀로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0픽셀로 주게 되면 가변입니까? 고정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고정 넓이를 의미하죠. 그죠? 고정 넓이라 왜 픽셀이니까 브라우저가 크지든 작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부모 요소에 상관치 않고 자기는 그냥 자기의 이 고정된 길이를 유지하는 거고, 만약에 브라우저가 더 작아졌다 그러면 잘리겠죠. 그죠? 그런 형태를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하이츠도 역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100픽셀 정도로 넣고, 얘도 역시 고정 높이가 될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상을 좀 줄게요. 백그라운드 해서 컬러로 주도록 하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뭐 샵하고 ff하고 뭐 00 뭐 그리고 17 뭐 한 요 정도로 색상을 주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배경색이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보죠.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어주는데, 자, 박스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위드스를 제가 여기서는 40% 정도를 한번 주려고 해요. 이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고정인가요? 아니죠. 가변 넓이가 되고, 이 조상이 누구죠? 바디다. 그죠? 바디. 그래서 이거는 브라우저죠. 그죠? 브라우저 창을 기준으로 하여 40%를 차지한다라는 뜻이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하이츠는 또 높이는 똑같이 줄게요. 알겠죠? 뭐 상관은 없으니까.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얘는 뭐 FFF를 00으로 하고 약간
블루 계통으로 우리가 FF 해서 블루 계통으로 RGB 형태를 줬다 이거죠. 맞나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 이 DIV가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뭡니까? 아이고, 이게 왜, 이거 제가 실행을 안 했군요. 요거를 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요거를 실행을 좀 하고. 자, 우리가 앞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div 같은 요소는 지금 이렇게 줬으면 이렇게 해서 딱 붙어서 이렇게 나오죠. 딱 붙어서 나오죠. 이게 박스 모델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백을 좀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div 해서 우리 여백 주는 거 뭐였죠? 페안마바, 그죠? 마진을 좀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죠? 시계 방향으로 탑, 라이트, 바텀,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형태로 제가 10픽셀씩 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백이죠. 그죠? 페안마바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페안마바 해서 이거는 바깥여백이죠. 그죠? 바깥여백이다. 바깥여백 10픽셀을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컨트롤 알트 P를 누르셔도 되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박스 모델에서 이놈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고, 자, 지금 요 박스 1이 지금 요 놈이다. 그죠? 그리고 박스 2가 요 놈이에요. 근데 지금 브라우저를 보십시오. 여기 브라우저의 크기에 이거는 40%예요. 그런데 이걸 줄여보죠. 줄여보면 어때요? 이게 더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변적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더 줄여볼게요. 이까지 줄이면 얘는 밑에는 픽셀이기 때문에 이걸 또 퍼센트로 제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박스 2를 20%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다시 봤어요. 그러면 20%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0% 하니까 얘가 하이츠에서 고정 높이가 아니라 20% 하니까 어떻게 사라져 버리고 없다. 그죠? 맞습니까? 그 이유는 이 박스 모델에서 20%가 자 이게 위에 지금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튀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페이지 검사를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고 자 여기에서 div를 줬는데 div에 우리가 얘를 지금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computed div box2 여기에 지금 20%가 지금 먹혔나요? 지금 안 먹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div 볼 수 있고, div1은 200에 100이고, div2는 254.13으로 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겠죠. 퍼센테이지가 지금 안 먹었나요?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죠. 하이츠는, 우리가 가변 넓이에 이게 들어갈 텐데요. 이것도. 근데 안 먹네요. 하이츠는. 왜 안 먹을까요? 네, 이게,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게 퍼센트를 60%를 줘도요, 이 하이츠 같은 경우는요, 안에 내부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div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p 태그를 써서 안녕하세요 라고 이러한 글자를 치지 않는 이상은 이 퍼센테이지가 안 먹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먹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박스 모델에서 그죠? 박스 모델에서 하이츠 속성, 그죠? 하이츠 속성은, 뭐죠? 영역.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영역을 컨텐츠 영역, 보더 영역, 그리고 패딩 영역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텐츠 그죠? 컨텐트 박스라고 우리가 뒤에 또 나올 텐데 컨텐츠 영역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퍼센트를 줘도 없다면 빵프로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하게 된다. 아시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100픽셀을 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여기에서 고정기를 줬고 자 여기서는 이제 줄어들면 이놈은 가변적으로 변한다. 이놈은 뭐다? 그죠? 이놈은 이제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거에 차이가 있죠. 맞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더라. 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위드스하고 하이츠에 대한 속성을 박스 모델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픽셀은 고정, 퍼센트는 조상의 비율에 상대적으로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역시 EX02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탭하고 이번에는 역시 박스 모델인데 박스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속성이 되겠네요.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자, 요렇게 1 요렇게 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뭐 만들지는 않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div로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줘가지고 하나는 inline으로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는 inline이 아니라 제가 블락 형태로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각각 여기 div 태그 안에다가 제가 이미지 태그를 이제 사용할 텐데 이미지가 각각 3개 정도가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뭐 이미지를 하나 좀 구해오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미지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이미지를 제가 하나 요거 그거 해야 되죠. 클립보드에 복사하면 안 되고요. 제가 요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lt X 해서 요거 하나 담고요. 그죠? 담고 어디다가 C 드라이브 우리 D 드라이브 HTML 작업이다. 그죠? HTML 작업에 8에 자 여기에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즈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미지 다시 1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개 더 요거 하나 땡겨 올까요? 요렇게 땡겨 와서 자, 요거는 이미지 2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그죠? 2 이렇게 가져오고 한 개 더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보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미지 3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 창은 닫아 주고요. 요것도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미지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를 가져오는 태그가 바로 img 태그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src를 우리가 주고 여기에 지금 우리 이미지 폴더 만들었다. 그죠? 거기 안에 이미지 1 이렇게 하나 땡겨 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둘, 세 개 이렇게 땡겨 오면 자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되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 이미지가 이거 뭐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왜 뒤로 밀려 나갔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잘라야죠. 자,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이렇게 했다면 위에는 inline이에요. 그죠? inline이라는 클래스 영역을 클래스 선택자를 만들어 놨고 밑에는 블락 형태로 나타내려고 블락 클래스명을 줬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우리가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자 클래스 선택자니까 점 inline을 이렇게 줄 건데 우리가 인라인에서 이제 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 인라인에서 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 인라인에는 우리가 인라인은 뭐였어요? 그렇죠. 인라인은 이 샵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줄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 형태는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인라인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쌓인다는 거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라인 이렇게 하면 인라인부터 다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하위 선택자 선택하기 위해서 자 img를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라인이니까 그냥 마진만 일단 우리가 이미지는 원래 인라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픽셀이다 이렇게 마진을 서로 간의 간격을 준 거예요. img 즉 이미지 태그 자체가 인라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요소이므로 우리가 밑에다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따로 주지 않은 거예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이번에는 박스를 블락이죠. 블락이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박스 모델 형태로 인라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블락을 줍니다. 여기 이미지가 빠졌군요. 자, 요렇게 그죠? 요렇게 주니까 우리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자, 지금 현재 전부 다 인라인으로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요거 심표를 안 했군요. 자, 요렇게 심표를 하고 자, 한번 봅니다. 그러고 나서 요렇게 보니까 자, 블락도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속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죠? 이게 인라인 이미지 그죠? 이미지 태그 먹고요. 인라인 먹고요. 그리고 얘는 블락 맞죠? 그죠? 블락 틀린 게 없는데 블락과 이미지즈에 다시 1, 2, 3 다 맞고 한데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마진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지정을 했고 그죠? 그런데 왜 얘는 이렇게 나오죠? 박스 모델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또 제가 이래가지고 꼭 이렇게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 블락이 맞는데요. 근데 그죠? 디스플레이 블락 됐고 자 마진을 줬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블락으로 줬고 디스플레이를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현재도 안 먹고 있죠. 그죠? 클래스 그렇죠. 그렇죠. 철자가 지금 틀렸어. 철자가 지금 제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다면 그죠? 블락 요렇게 넣어주고 하니까 지금 차이점은 이거는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락으로 주니까 디스플레이 블락 속성을 값을 주니까 박스 모델처럼 쌓인다 그죠?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우리가 인라인을 선택을 할 건지 블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옆으로 붙거나 아니면 박스 형태로 사라지거나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요거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div 태그를 조금 더 이용을 해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마진을 한 20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 속성을 이용해서 1픽셀 해서 솔리드 타입으로 주고 우리가 회색 실선을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 라디어스 속성 기억나신다 그죠? 자 우리 뒤에서 했던 라디어스 이 원을 사각형을 좀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한 5픽셀 정도만 줍시다. 5픽셀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자 같은 div 태그지만 중요한 거는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는 블락 형태가 돼버렸고요. 그죠? 근데 얘는 영역을 다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 얘는 그냥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는 인라인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배치만 이렇게 될 뿐이에요. 됐나요? 예, 요게 바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인라인과 그리고 블락 형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번 더 한 개 더 해볼 거는 이미지 갖고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링커 태그, 즉 우리 UL 태그 있잖아요. 목록이 있는 태그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가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HTML을 하면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박스 모델 해서 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2라고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바디에다가 일단 내비게이션 바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HTML5에 들어왔던 nev 태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UL 태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목록 없는 리스트다. 그죠? 그래서 분리도 생기고,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가지고 UL 태그가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영역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블락 레벨 요소예요. 얘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li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앵커 태그를 하나 넣어서 그 다음에 href 속성에다가 일단 샵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언어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 종류 이거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그냥 C 언어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몇 개 정도 한 4개 정도 할까요? 4개 정도를 해서 여기에서는 자바라고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CSS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된다면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한 영역을 지금 먹고 있죠. 그죠? 이렇게 블락 레벨 요소예요. 맞죠? 이게 다 이렇게 다 먹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블락 레벨 요소를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잠시만요. 예, 요렇게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먼저 분립부터 좀 없애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스타일 태그를 줘서, 자, 여기다, 아이고, 오타가 항상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오타가 생기니까 아까 전에 문제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분리도 없애는 거 뭐였더라, 그죠? 내부 밑에 li 태그 아니죠? ul 태그가 되죠. ul 태그에서 분릿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 있었다, 그죠? 여기를 none으로 우리가 줘야지 얘는 이제 아시다시피 분릿 없애기, 그죠?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분릿이 없어졌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분릿이 없어졌다면 이번에는 자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ul 밑에 li로 되어 있는 태그들이 지금 4개 있다, 그죠? 자식 하위 요소가, 그죠? 이 요소들을 우리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얘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ul 태그 내에 있는 ul 태그와 같이 사용되는 li 태그는 블록 레벨 요소이다, 그죠? 그래서 블록 레벨 요소이니까 이거를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inline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inline 레벨, 블록 레벨 요소를 inline으로 가로로 이제 일렬로 만드는 거죠. 가로로 나열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inline 속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복사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앵커 태그에게도 우리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 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컬러 속성을 줘서 앵커 태그의 글자를 블랙으로 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있다, 그죠? 데코레이션 속성을 none으로 가져가야 밑줄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뭐가 그 파란색 글자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해 보니까 요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역시나 인라인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바꿔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떠한 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좀 입히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거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요게 바로 블록 레벨 요소들을 이 박스식으로 쌓이게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인라인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가로로 나열을 시켰죠.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인라인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라고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다 제가 닫았군요. 자, 인라인 요소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를 박스 모델에 대한 속성을 못 써요. 한번 쭉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내부 태그 안에 자 이렇게 li 태그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박스 모델이 아니에요. 블록 레벨 요소의 형태인데 얘를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지만 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인라인 속성으로만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블록 레벨 요소들 중에서 블록 레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블럭 레벨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서 블럭 레벨 인라인 레벨 요소이면서 블럭 레벨 속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블럭 레벨 요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라인 블럭으로 형태를 우리가 줘가지고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속성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라인으로만 가져가면 블록 레벨 요소의 여러 가지 속성 중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비나 높이, 마진 같은 이 박스 모델 값이 정확하게 적용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인라인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죠? 인라인으로 주고 이 li 태그들에 있는 내용들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진 이렇게 마진 라이트 해서 50 픽셀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딱 해보면 자 어떨 때는 지금은 못 키고 있죠. 그죠? 지금 보니까 못 켰어요. 못 켰어요. 그죠? 맞나요? 이렇게 못 켰는데, 근데 이게 지금이야 그 텍스트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얘는 우리가 박스 모델처럼 이렇게 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클릭을 했죠. 컴패티드 딱 가보면 제가 보면 마진을 얼마 줬어요? 자 여기에 마진을 여기에 제가 어디 갔나요? 여기 li 태그에 들어가 있는 이놈들을 마진 라이트를 50을 줬죠. 50을 줬는데 여기에 50이라는 속성이 없어요. 자 50, 여기 50이 있기는 있네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이런 형태로 잘 안 먹혀요. 이거는 지금 크롬이니까 지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인라인 블럭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거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일단은 지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을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N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S 저장을 하는데, 역시 EX04로 하시고, 그대로 위에 있던 이 내용, 그죠? 아이고, KO를 안 바꿨네요. KO. 자,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붙입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디스플레이 3이 되겠죠. 그죠?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내부 속성부터 좀 줄게요. 내부 속성을 우리가 밑에 했으니까 내부 속성도 좀 이쁘게 좀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위드스 해서 이거를 100%로 주겠습니다. 브라우저 창에 딱 맞게 하려고. 그리고 하이츠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0으로 되니까 기본적으로 고정값으로 60픽셀 가져가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샵하고 069 뭐 이렇게 푸른색 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뭐 나머지는 바꾼 게 없는데요. 여기에서 인라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인라인 블럭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li 태그에서 요거를 서로 마진을 좀 줘볼게요. 이렇게 자 마진에서 20 픽셀씩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렇게 푸른색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냥 샵 000 FFF죠. FFF를 주고, 그리고 데코레이션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H2 태그를 하나 넣어볼까요? 내부 바 안에다가. 그래서 H2 태그를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언어 종류 뭐 이런 형태로 하나를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한번 이거 지금 요것도 지금 그거예요.
아시다시피 블록 레벨 요소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내부 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블록으로 쌓일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자, C 언어, 자바, CSS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데 100% 먹었죠. 근데 얘는 블록 레벨 요소니까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얘도 그만큼 밑으로 박스 형태로 쌓여버렸어요. 맞죠? 이렇게 쌓여버리면 보기가 좋겠습니까? 보기가 안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인라인 형태로 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 영역 요것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인라인 블럭으로 이거를 바꿔버리는 순간 이렇게 블럭 형태로 바꿔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니까 아하, C 언어, 자바 이렇게 블럭 형태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클릭해서 검사해서 한번 딱 보시면 이제 div 태그 좀 크게 해서 자, div 태그 내부 태그 div 태그의 밑에 내부 태그 안에 있죠. 여기 ul 태그에 보면 li 태그에서 computed 이런 거 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마진이 다 먹고 있고 여기에 컨텐츠 내용 영역까지 싹 다 먹고 있죠. 이게 이제 박스 모델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더, 그리고 마진, 패딩, 그리고 컨텐츠 영역. 그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게 바로 얘는 인라인 가로로 나열하는 인라인 특징과 인라인 속성과 더불어 뭡니까? 블락 형태, 블락 속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가지고 있어서 통상 우리가 블락 레벨 요소를 써야 될 때는 이렇게 형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내비를 만들 때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때는 이 속성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아까 인라인하고 인라인 블럭하고의 큰 차이점이 될 겁니다. 됐나요? 예.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한 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더 관련된 우리 스타일이 있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실습 강의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